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토요일 경마 예상을 도와주실 분이죠. 재간동이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은 토요일에 편성 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병철 위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휴정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3주차 서울 경마입니다. 일단 지난주는요, 비로 인해서 가벼운 주로가 형성이 되었었고 이 선행마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부각이 되었었는데, 자, 이번 주는 정상적인 주로 컨디션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제 월말 흐름으로 3주차 경마가 펼쳐집니다. 자, 보여지는 편성의 강도, 다수의 경주에서 레이팅 구간이 촘촘한 그야말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경주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토요 경마가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훈련 상태 좋은 복병마의 선전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이번 토요 경마 레이스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인정해야 될 만한 그 편성인데 기량차는 크지 않고 이 계륵 같은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그 와중에서 좀 최대한 압축을 해야 하는 좀 머리 아픈 경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짝수 경주에도 그런 편성이 있고 홀수 경주에도 그런 편성이 있는데 저희는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8번) 슈퍼라이언은 수월하게 2선 전개가 가능해졌고 더군다나 이번에 정상주기죠. 경주 여건이 좋습니다. 부담 중량 51의 단독 선행입니다. (3번) 퍼펙트 라이프의 선행 1승 기대치. 12번 마 미래영상. 선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곽계 이트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편성이다. 전개상 유리한 조건이고요. 이번은 재정비했고요. 정상적인 주로 컨디션에 설하면은 충분히 빠른 페이스의 그런 900m 거리 충분히 그걸 해낸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의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편성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단독 선행 2점을 충분히 살릴 9번 골드 챔프의 선행 1승 기대치가 가장 높게 있고요. 8번 허니버터니너 초반 등에 잘 뚫어낼 것이고 한 박자 빠른 스퍼 타이밍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이번에 내측 게이트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1번 갈색 바람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치우치 막벽, 내측 사행 악벽 제어에 만전을 기한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초급이슬, 어차피 앞선이 붙었고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5번 초급이슬의 역습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경주는 토요일 2경주 짝수 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마필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욕심을 낼 만한 편성으로 보여지고 경주거리 1200m인데 선두권을 공략할 마필들이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좀 늦발 아쉬움을 남겼던 6번마 미래주역의 눈길이 가고 늘어난 거리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역시 5번마 두만강도 주목을 받을 그러한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 틈새를 공략해 볼 수 있는 복병 세력은 없겠는가? 이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민명철 의원, 어느 네. 마필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최하위 등급의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아직은 주행 중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또 주행 불량기도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6번 미래주역입니다. 직전에 상당히 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습니다. 졸전이지만 코차 3착이었죠.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출발 후 약간 기대했고요. 타마필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초반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경주를 보면요. 밀어나간 스피드를 갖추면서 선입전을 펼칠 정도로 출발 후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자, 이번엔 직전처럼 초반에 그러한 아쉬운 전개 미스 그리고 난항을 겪을 전개의 그 불리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누구보다도 초반 전개를 잘 이끌어내는 문세영 기수죠.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자, 이번에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 장구까지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한결 주행의 안정화까지 도모를 하고 출전을 하는 만큼 정상적인 출발 이후에 내측 게이트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 자, 6번 미래주역. 자, 직전에는 오히려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까지 충분히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늘어난 1200거리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11번 샤프 위너입니다. 주행 검사 때는 은근히 스피드를 보였단 말이에요. 역시 샤프 휴머의 자마답게 초반 선두력을 갖춘 혈통이에요. 데뷔전에서는 시종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전개 미스를 펼쳤고 직전에는 출발 이후에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 실패. 후미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여력을 끝걸음 여력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선두력을 충분히 갖춘 스피드형 마필로 봅니다. 자, 이번에 11번 샤프 위너. 자, 7전 3전째 충분히 변화된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5번 두만강입니다. 이 데뷔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연속된 졸전을 펼치고만 마필이죠. 직전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 늦추입, 고배를 마셨고요. 주행도 다소간 불량한 가운데 아쉬운 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착용하고 나옵니다. 모래 반응 및 주행의 그 직진성까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는 승인 장구의 착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자, 5번 두만강의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선행마군 중에서는 14번 야호 챔피언을 말씀드려봅니다. 직전에 시종 그 선두 경합으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 누구보다도 초반 전개에서 선행 혹은 외측에서 자, 2선 선입전, 무빙 전개까지 잘 이끌어내는 페로비치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편성에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요 14번 야호 챔피언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 6번마 미래주역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복병 세력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릴 만한 마필이 존재하죠. 3번마 자성군주 출발도 상당히 매끄러웠고요. 직선주로 종반에도 별다른 추진 없이 잡고 많으면서도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다. 이 주행심사 재검 모습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행 재검을 받은 원인이 12월 6일 경주에서 상당히 심각한 외측 기댐, 거의 지그재그 주행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주행이 상당히 불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검을 받았는데 물론 재검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는 됐습니다만 실전에서 요 또한 공백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번 요 자성군주 이번 오랜만에 복귀 전 아직 뭐 주행 안정화가 100% 되었다라고는 좀 어렵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좀 이번 경주는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필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번마 아름다운 우승. 이 밀어줄 때의 중속이 상당히 좋아서 기승기수였던 박으른 기수가 좀
깜짝 놀라는 느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어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은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면 이번 경주에서는 뭐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두권 공략에 나선다면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물론 주행검사 때 이제 밀어주는 대로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선을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있는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죠. 14번 야호 챔피언이나 13번 라페니체 이 두 마리 마필을 넘어서서 초반에 무리하게 전개를 선행으로 펼쳐낸다라면은 1200거리에서 자 아직은 뭐 지그럽게 담보된 결정력을 확인시켜준 면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 데뷔전 경주에서는 요 10번 아름다운 우승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조금 거슬리는 마필들까지 이제 짚고 넘어가 봤는데요. 6번마 미래주역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는 맛은 있는 마필이고 5번마 두만강 같은 경우도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뭐 편성의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나름대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로 판단이 됩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결정력이 그렇게 탁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봐도 믿음이 확 가는 마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경주는 6등급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할 레이스입니다. 4세 이상 순말 거세마에게는 57kg의 부담 중량, 3세 순말에게는 56kg, 앞말에게는 2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이 앞말이 좀 더 유리한 경주 여건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또한 전반적으로 특출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출발 후 초중반 레이스 흐름이 느리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과거에는 초반 전개에서 다소가 밀려났었던 말인데 이번에는 선행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6번 벨라로라가 수월하게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4번 신비정상과 이 9번 타라니스. 과거에 빠른 선행마가 있었던 편성에서는 항상 후미에서 전개를 불리하게 펼쳐냈습니다만 이번에는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요 4번 신비정성과 9번 타라니스는 좀 더 수월하게 2, 3선을 형성할 것이고요. 고질적인 늪바락벽이 있는 말이에요. 12번 화이트 타임. 이번에는 뭐 출발 연습까지 단행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초반 전개에서는 요 12번 화이트 타임은 중후미로 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6번 벨라로라입니다. 출발 이후에 은근히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단거리 내선 최적의 레이스 펼치며 첫 입상에 성공했었던 말인데 직전에는 출발 이후에 중속 스피드를 보이면서 2선 가담하는 과정에 당시 외측에 천유라는 마필이 내측 진로 변경 시 주행 방해를 당했어요. 주춤거렸고 다소간 그 포인트에서 중후미로 밀려났습니다. 마지막에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격차를 줄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6번 벨라로라가 아예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전개 찬스를 맞았습니다. 4번 신비정상입니다. 2014년 데뷔전에서 1200m 깜짝 추입 입상하면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만 이후 11번의 경주에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없을 만큼 현등급에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직전부터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다소간 끌리는 선행마였죠. 그리피스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구도에서 내측 중위권 자리 잡고 힘 한 배를 잘했고요.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남겼는데 이번에는요. 6번 벨라로라 정도가 앞선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편성 속에서 4번 신비정상은 내선에서 좀 더 효율적인 2선 전개가 가능해진 편성을 맞았습니다. 자, 9번 타라니스는 작년 6월에 1200거리 입상 이후에 역시 1년 6개월여 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역시 직전부터 후미 끝걸음을 남기면서 마지막에 끝걸음 남기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특히나 직전에는요.
직선 초입 시 스퍼트 타이밍에서 엠버스 알런스란 말에게 모래를 많이 맞고 약간 좀 주춤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측 빼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9번 타라니스도 자, 이번에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자, 12번 화이트 타임 계속해서 직선 구간 느즈막한 추입으로 여력만 남기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도 한번 끊었고요. 늘어난 1300거리 라스트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과 또한 앞선에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 6번 벨라로라가 전 구간 최선두권에서 가장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고 입상한 자리 기대치가 높습니다. 또한 직전보다 빠르게 스팟 타이밍 가져갈 4번 신비정상 자,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겠고요. 직전에 직선에서 모래 맞고 자소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2선 동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올려붙일 9번 타라니스와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12번 화이트 타임까지 결과적으로 자 6번 벨라로라가 상당히 전개까지 유리해졌고 최근 보여준 전력상 이번에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6번 벨라로라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량차가 사실 크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거론될 수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여러 두가 있습니다. 인코스의 2번마 성파스타 요 마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는 기립늦발을 하고 사실 중속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립늦발 하지 않는다면 저는 6번마 벨라로라보다는 2번마 성파스타가 초속 중속에서 좀 앞선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선두권 공략에 나섰을 때 성파스타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데뷔 후 19번을 뛰면서 3창 내 성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시 부진영 마필입니다. 물론 작년에 11월 달에 2선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직전에는 기립 늦발, 자 후미에서 마지막에 걸음을 살짝 남겼던 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발작벽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부진 어떠한 그 징후를 최근에 보이지 못한 요 2번 성파스타는 이번에 아무리 부진형 마필들 간의 편성이라도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전력은 뭐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마 데저트 이글입니다. 국산 6등급 마필인데 국산 5등급 마필 액톤가야하고 병합 구보를 실시할 때 보면은 지난번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걸음이 늘었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했던 새벽 훈련 모습인데요. 11번마 데저트 이글 요 마필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이 말도 부진형 마필로 보이는데 작년에 12월 경주에서는 초반에 적극적인 2선 가담 전개를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무너졌고 직전에는 초반에 철저하게 힘한배 이후에 마지막에 올려붙였습니다만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쓰는 구간 포인트에 대한 숙지도가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은 마필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실전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좀 거슬리는 마필들이 많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컨디션 점검도 필요하고 조금 더 압축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경주로 판단됩니다.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결정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은 드러난 그런 경주인데요. 경주 거리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1200m 선두권 공략은 3번마 차량산맥이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지난번에 1000m에서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경주 1200m 거리에서 과연 어디까지 버텨줄까?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 경주인데요. 민병철 의원, 네. 어느 마필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나요? 순서대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제주 한라 2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평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전개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이 3번 차량산맥은요.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우수한 가운데 직전에는 레이스를 선행으로 이끌었습니다만 압박받는 선행 조건에서도 마지막까지 은근히 끈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통안의 코차 3착이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요. 옆에 있는 4번 송악여자 정도가 빠른 말로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내치게이트 배정에 3번 차량 산맥이 수월하게 선행을 잡아낼 수도 있는 편성에다가 만에 하나 4번 송악여자에게 선두 주도권을 내준다 한들 이선 열린공원에서의 유리한 선입점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 2점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이 3번 차량 산맥에 높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기적바람입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1월 8일 경주 1200 레이스 당시 기가 막힌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은 다소간 아쉬운 후미 노출입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자,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에서는요. 역시 마지막 한 발 힘 있는 걸음으로 올려붙일 수 있는 추이평 마필 2번 기적바람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9번 헬로우는요. 직전 경주 이후에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4주에 출전 공백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충실한 사양 관리를 통해서 컨디션 그리고 다리 상태 상당히 좋아졌고요. 최근에 착순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도 이 빠른 페이스의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극복해낼 만한 선두가단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직선에서도 상당히 안정화된 주행 자세를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측에 3번, 4번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응수, 라스트 한 발 결정력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봅니다. 자, 안쪽에 1번 은하특급은요.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다가 제외가 된 말이죠. 하지만 5주 만의 출전이지만 이미 휴장 전부터 연일 강훈련을 통해서 마필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 1번 게이트 배정받았고요.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효율적인 2선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1번 은하특급의 선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주거리 1200m 선두권 공략에 나서는 마필들 물론 선입으로 끈끈하게 경주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행 가서 잘 뛰었던 마필들이 선행을 못 가고 모래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한 조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제 3번마 차량산맥이 거리가 늘었다는 부분인데 전개상으로는 인코스에서 선행을 장악할 텐데 어디까지 버텨줄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마필은 어느 자리에 있는 어느 마필이 될까? 이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2번마 기적바람 이 마필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해봅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아주 손꼽히게 혼전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량차도 크지 않고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마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추임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선두권에서 경합 없이 전개가 이루어지면 추임마필들은 힘도 못 쓰고 선두권에서 끝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이 경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육경주는 은근히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흘러갈 단거리 1200 레이스입니다. 자, 직전에 두터운 선두권 흐름에서 한 발 뒤쳐져서 늦추 고배를 마셨던 13번 픽스타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앞선의 11번 계속지왕을 제외하고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3번 픽스타임이 직전보다는 좀 더 전개를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8군의 선행마주 11번 계속지왕이 선두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외측에서 2선 가담할 13번 픽스타임. 자, 13번 픽스타임은 직전 경주 최단거리 출전에 두터운 선행마 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2선에서 전개했고 최단거리 늦추입 아쉬움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11번 계속지왕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13번 픽스타임은 직전보다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이죠. 4번 굿타임, 은근히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중속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내측에서는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7번 슈퍼 코만도와 자, 출발 후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말이죠. 1번 스텔스킹은 3선 이하 중후미에서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13번 픽스타임입니다.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충분히 극복 가능한 선두가당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죠. 작년 11월 달에 강선행마, 빠른 선행마 톱3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경주, 빠르게 외측 2선 가담에서 최단거리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최단거리 출전에 앞선 두터운 흐름을 마지막까지 넘어서지 못한 채 3착,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계속 지왕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수월하게 전개 펼칠 수 있고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에선 요 13번 픽스타임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자, 7번 슈퍼커만도 은근히 밀어주는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는 말이에요. 지난 11월 15일 경주였죠. 불량주로 가변주로 컨디션에서 광복 70이 이끄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 1200 출전에 직선에서 상당히 우수한 죽복 겸비 탄력으로 취입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그 이후에 두 차례 경주, 한 번은 2세 특별 경주였죠. 그리고 직전에는 일반 편성 1400m 출전에 늘어난 1400 거리 적응 못하고 아쉬움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 7번 요 슈퍼코만도의 힘쓰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입상을 이끌어냈던 다카시 기술 교체하면서 요 7번 슈퍼코만도의 실전 변화된 면모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4번 굿타임. 데뷔 초에 단점으로 부각됐던 종반 결정력 부족 현상이 직전 경주부터 해소가 되면서 첫 번째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죠. 자, 이번에도 내측 2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내선 2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되어 있고요. 자, 1번 스텔스킹. 2013년도 9월에 데뷔 후 28전을 뛰는 동안 단 한 번의 입상도 없는 부진용 마필입니다만 최근 두 차례 경주 최단거리 1000m에서 후미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뚜렷하게 끝걸음 여력을 남기면서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수의 강력한 부조의 승능도를 높여줄 트라이빗 러깅 제갈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자, 앞선이 무뎌질 때 이 1번 스텔스킹이 올려붙일 수 있을 편성으로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이번에는 게이트 외곽이지만 초반 선두권 수월하게 유리하게 위치 선점을 할 수 있는 13번 픽스타임 직전에 통안의 3착 이번에 입상으로 만회할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임기수 안장으로 교체했고요. 라스트 한 발 결정력 우수한 7번 슈퍼커만도 역시 직전의 절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뚜렷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였던 4번 굿타임 고질적인 종반 결정력 부족 현상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최적의 선입전 입상기 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요 1번 스텔스킹 늘어난 거리에서 종반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최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13번 픽스타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13번마 픽스타임. 지난번에 3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11번마 계속지왕이 초속 중속을 잡고 내는 마필이 아니라 강하게 추진하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10번마 사자왕도 11번마 계속지왕을 그대로 압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선두권을 나선다고 해서 그렇게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주 편성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새벽 훈련 시에 좀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있는데 워낙 인기 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 살짝 언급을 하고 갈 텐데요. 이 부분은 당일 컨디션도 점검하는데 그냥 저 말도 좋아졌다고는 했는데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훈련 상태 양호만은 2번마 굿컬린, 국산 3군 인라이프 요 마필과 병합하는데 지난달하고 비교해서는 뚜렷하게 걸음 변화를 보여요.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는 뭐 워낙 후미권 전개를 했기 때문에 변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 변화는 분명 있는 마필이고요. 역시 5번마 해동청, 지난번에 늦발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새벽 훈련 시 이 주행 자세나 주폭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미련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9번마 올킬.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은데 왜 실전으로 연결이 안 되는지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주목을 못 받는 마필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6경주를 오늘 경주 중에서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는 게 좀 뭐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하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죠. 아주 다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복이 없다는 장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병철위원회 상승세 이번 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죠. 총 13두가 출전을 한 경주. 뭐 객관적으로만 보면 인기마 접전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깊이 들어가서 좋을 때가 있고요. 쉽게 봐서 결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줄지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토요경마의 분수령이 될 방송 추천 경주 7경주입니다. 역시 무조건 적중을 이루어드린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는 총 9개 경주를 적중해드렸습니다. 적재적소 승부처에서 10배당 내외도 적중해드렸고요. 이 다적중으로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는 승리를 이끌어드렸는데요. 자, 그 기세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1300거리 현등급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로 보입니다. 이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놓고 충마로 놓고 승부할 예정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레이스 흐름을 다소간 끌리는 악벽이는 선행마저 5번 그리피스와 순간 스피드 우선 6번 사커맘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자, 10번 그리피는요, 직전에 무리한 선두 경합으로 라스트 한 발 부족 3차게 머물렀습니다만, 과거 입상 시에는 빠른 선행마들 보내놓고 초반에 무리 없이 따라가면서도 주행불량기 없이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 자, 충분히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최근에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번 러블리 켈린, 현장에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구가할 텐데 직전 대비 4kg 불어난 부담 중량이 다소간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주행 자세가 높기 때문에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12번 끔동대는요, 이번에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 만회하기 위한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한결 훈련 시 주행 자세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자, 12번 요 끔동대는 배당권으로 한번 노려보겠고요. 데뷔전 계력을 선보이며 여유 있게 우승했던 6번 사커맘은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에서도 충분히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자, 직전에 모래의 민감성을 노출하면서 졸전 펼쳤던 요 3번 금강축제는요, 자, 이번에 얼마만큼 모래를 안 맞는 자리로 전개를 펼쳐 나가는 가가 이번에 입상을 위한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린 5마리 5대의 마필 중에서, 자, 민병철이가 확신하고 있는 강력한 충마급 마필은 서 있습니다. 승부 의지, 훈련, 복귀, 전개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정확하게 한 방으로 중배당까지 노림수를 두면서, 자, 서울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기필코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인기마 접전 구도, 여기에 이제 복병 세력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고, 가능한 압축마권으로 적중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죠.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3두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뭐 뚜렷한 능력만은 없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 접전 구도 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00m 레이스, 직선 구간이 가장 긴 거리죠. 이번 경주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거리 능력 검증된 마필들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1400m 레이스입니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상당히 어려운 경주거리죠. 달리 말하면 1400m를 입상으로 극복해낸 마필은요, 향후 상위군에서도 중장거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 향후에 이제 중거리, 장거리까지 가능할지 이번에 그 능력을 검증받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나마 1번 뷰티풀 로드 1이
게이트도 안쪽을 배정받았지만 여타임 앞을 제쳐내고 초반 최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을 해낼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2번 빅챔피언과 과거 2선 외곽에서 이제 무빙 전개까지 가능했던 12번 롤링스타, 이번에 저기만장 페로비치 기수 게이트 외곽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2선에 가담하는 전개가 그려지고요. 4번 조계사는 요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한 단계 뒤쳐져서 차분하게 추격의 채비를 갖춰 나가는 가운데, 자, 2번 빅챔피언입니다.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최근에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편성에 자,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1번 뷰티풀 로드 1이 선행으로 이끌어 나가는 페이스, 내선, 2선에서 가장 경제적인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입니다.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훈련의 강도 성과 상당히 좋은 마필 2번 빅챔피언이 되겠고요. 자, 1번 뷰티풀 로드 1은 출발 이후 상당히 우수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인데, 직전에는 시종 엎치락 뒤치락 초반 전개에서 무리한 경합을 펼치면서 무너졌습니다만,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직전부터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고 있는 4번 조계산. 이번에는 앞선의 흐름이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코너 돌아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포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고요. 자, 작년 11월 28일 경주에서 1700거리였죠. 무빙 선행 작전으로 입상을 차지했었던 요 12번 롤링스타는 최근 3차례 1400m 거리 아쉬운 부분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저기만장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페이스, 외선, 2선, 적극적인 선입전, 무빙 전개까지도 기대가 가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숄션을 만회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 및, 자,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페이스, 2선, 내선, 열린 공간에서 경제적 레이스 펼칠 2번 빅챔피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직전부터 뚜렷하게 변화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경제 편성에서는 가장 종반 한 발 결정력이 우수한 4번 조계산의 한 발 뚝심 있는 걸음, 앞선에서 무빙 선입전으로 한 박자 빠르게 타이밍 가져갈 12번 롤링스타와 전 구간 내측 최선두권에서 최적의 레이스, 선행으로 레이스 펼칠 1번 뷰티풀 로드 힐의 선전까지,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페이스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2번 빅챔피언에 가장 주목을 하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편성의 호기 2번마 빅챔피언. 게이트가 12번 게이트에서 인코스로 2번 게이트로 내려온 부분은 호조권으로 보여지고요. 4번마 조계선 같은 경우도 초중속이 그렇게 빨랐던 마필이 아니고 참고 종반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 보면은 초중속에서 조금 보완된 모습을 보이죠. 이제 가장 문제 마필이 1번마 뷰티풀 로드 힐이 될 듯합니다. 만약에 1번마 뷰티풀 로드 힐을 견제해서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뷰티풀 로드 힐이 선행이라는 것은 상대 마필에 기승하는 기수들이 모두 알고 기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견제를 뷰티풀 로드 힐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이번 경주에 좀 더 주목을 받는 2번마 빅챔피언의 페이스에 맞춰서 레이스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번마 뷰티풀 로드 힐은 편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고 좀 압박을 빨리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경주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필만 좀 여쭤볼게요.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4.5kg이 늘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데, 10번마 사이노 슈어입니다. 요 마필은 지난 경주만 보면은 상당히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0번마 사이노 슈어의 경쟁력, 민백철 의원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경쟁력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네. 이제 복병 전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요. 직전에도 앞선 빠른 페이스의 1400거리를 입상을 일궈낸 전력입니다. 과거에 작년 7월달 경주에서도 1400거리를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그 뚝심만큼은 검증된 말인데,
김재림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극복해내느냐가 입상을 위한 최대 관건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4.5kg 늘어난 부담 중량이 지난 경주보다는 분명 그 부담 중량 늘어난 만큼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리한 조건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10번마 사이노슈어는 뭐 최종 선택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번마 뷰티풀 로드힐은 어쨌든 선행 찬스를 잡았어요. 전개상으로는 1번 게이트.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선 4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배당 승부 경주 예고를 드렸었고 이제 적중을 이끌어내면서 출발이 매끄러웠고요. 토요일은 운도 많이 좀 따라줬습니다. 뭐 용총 경주에 제가 단방으로 방송 추천 경주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 제주 경마에서 고배당을 잡아내면서 쇠필 복조 추천을 드렸는데 쇠필이 그대로 1, 2, 3위를 차지하면서 3복승은 뭐 999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3복승까지 추천드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50배가 넘는 고배당을 주력으로 적중을 하면서 제주 경마 환수율 그리고 최근에 승부 경주 환수율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좀 잘 이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요. 구경주는 사실 조금 욕심을 내는 경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처럼 막권 사기 좋은 배당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한방 막권을 선택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 구경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좀 기대하고 선택한 경주입니다. 6번마 볼포니소잉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력은 뭐 40전을 뛰었으니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경주 3경주를 모두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출발이 좋았는데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속된 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더라도 초반에 출발이 좋으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강한 추진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지면 그 부분은 아름답죠. 그런데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고 늘어져서 후미권까지 밀렸다가 종반에 열심히 타는 척을 하죠. 이런 부분은 재결에서도 사실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이 보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6번마 볼포니 스윙은 그런 부분을 최근 경주에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속 중속이 안 나오는 마필이 아니라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른데 의도적으로 후미권으로 빠졌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5번마 프로포즈. 이 마필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점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좋았고 선행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곽에서 고참이었죠? 박태정 기수. 비오바람이 밀고 내려오니까 선행을 양보하고 2선 따라가서 마지막에 다시 역전을 일궈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다.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2번마 슈퍼러키는 전반적으로 좀 꾸역꾸역 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지난번에는 애곽이었고 출발할 때 약간 착지불량을 보였습니다. 착지불량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 이점을 감안한다면 2번마 슈퍼러키도 선입권에서 좋은 자리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선행은 뭐가 나갈까요? 8번마 매니뮤직이 선행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압박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가려질 텐데 8번마 매니뮤직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최근에 전력을 좀 감춰놨다고 보여지는 6번마 볼포니 스윙, 그 다음에 여력을 조금 더 기대하게 하는 5번마 프로포즈, 2번마 슈퍼러키 이렇게 세 필의
선전에 기대감을 좀 더 갖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 A에 물론 인기를 나눠줄 여러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흔적,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세 필이 8번마 매니뮤직하고 짝이 맞으면 사실 별로 매력은 없어요. 기대만큼 배당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니뮤직도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복승 공략 후에는 3복승을 매니뮤직을 안고 가도 환수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당일날 현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압축할 수 있으면 뭐 현장에서 컨디션에 매가리가 없으면 그냥 자르면 되죠. 그래서 압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압축을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듯합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4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주에 선전을 했던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인기마 접전구도 편성으로 객관적인 판단은 됩니다. 그 안에 틈새를 노릴 복병 세력은 또 존재하는가? 이번 경주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흐름 은근히 빠른 페이스의 14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1400m 우승했던 11번 팍스코어 그리고 13번 나우나우나우 이 이두의 빠른 선행마가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자 14번 그랑블루입니다. 작년도 여름에 3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후 복귀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앞선이 상당히 빠른 흐름 구도 속에서 의도적으로 당시에는 내치게이트 배정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선두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 외선으로 전개를 선택을 했고요. 외선 2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도 종반 압도적인 근성발이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체중이 10여 킬로 증가하면서 파워감까지 한결 장착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 11번 팍스코어, 13번 나우나우나우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이미 빠른 페이스 단거리 충분히 극복을 해낸 전력이고 오히려 게이트를 최외곽으로 이번에 배정받았는데 직전처럼요. 외곽으로 2선 전개, 그리고 라스트 한 발. 자, 그러한 선두 경합 피하는 자리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14번 그랑블루. 다시금 동거리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말이고요. 자, 6번 태영왕은요. 데뷔 초 선행 일변도의 단순한 전개 페이스에서 벗어나서요. 최근에는 2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그랑블루에 이어서 1400m 거리 2차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훈련 시 약간의 단점으로 부각되었던 고개가 높고 주행 중 기대 막벽을 완화하기 위한, 순치하기 위한 만발의 훈련까지 마치고 출전을 합니다. 게이트 한쪽 6번 태양왕,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연속된 꾸준히 재걸음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6번 태양왕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저번 더블럭키는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이던 선입이던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과거 데뷔 초창기에 단거리 경주에서는 역시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었던 그런 느낌의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최단거리를 따라가면서도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 1700거리 아쉬운 4착, 이번에 내선 2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5번 더블럭키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1번 에이피스타 한동안 극심한 부진 끝에 직전에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한 말이에요. 당시 레이스룸 빠른 1200거리를 종관 압도적인 한발 결정력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직전 대비 늘어난 1400거리에서는 마지막 한 발 강하게 올려붙일 추입 역전극이 모색할 1번 에이피스타까지 추천드려봅니다. 네,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 같기도 하죠.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11번 팍스코, 지난번에 이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견제를 안 받고 선두권 공략에 나서고 끝까지 버텨냈죠. 그래서 이 상대마를 어느 마필로 보고 레이스를 펼치느냐, 요거는 경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번 경주도 인코스에서 3번마 썬더스텝이 먼저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팍스코,
나우. 압박은 필연이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줄서기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3번마 썬더 스텝이 편하게 선행 가면요. 견제 안 받으면 그대로 꽂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어쨌든 선행마군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는 그런 경주다 보니까 지금 민병철 위원이 언급한 마필들,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에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경주 전개가 예측되는 그런 경주죠. 6번마 태양왕, 14번마 그랑블루, 5번마 더블럭키, 그리고 1번마 에이피스타까지 4필 정도를 지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그래도 한 필이나 2필 정도 좀 압축을 더 해야지만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선택까지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그때까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주, 짝수 경주 저희가 다 풀어드렸고 이제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죠. 6번마 미래주역, 5번, 11번, 3번, 1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6번마 벨라로라, 4번, 9번, 11번, 12번입니다. 6경주 13번마 픽스타임, 7번, 4번, 2번, 5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2번마 빅챔피언, 4번, 10번, 12번, 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4번마 그랑블루, 6번, 5번, 1번, 3번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죠. 2번마 기적바람, 3번, 9번, 1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경마 한 경주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마필의 고유 능력입니다. 정말로 강한 마필이면 뭐 전개 상황 관계없죠. 추입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있는데 상대가 약하다면. 그런데 그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경주 거리와 전개 상황. 그래서 주목을 덜 받는 선행 마필들이 가끔 이변의 주인공이 되곤 하는데요. 견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필을 잘 찾아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뛰기 전에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렵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나도 저 마필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마필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사후 약방문이 됩니다.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고자 전개 상황도 다각도로 풀어드리고 열심히 이제 동영상 분석도 해서 관심 마필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일요경주 다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